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진영입니다. 벌써 6월이에요. 상반기가 끝나고 이번이 상반기 마지막 시험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달 7월부터는 이제 하반기 시험이 될 텐데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6, 7, 8월 정도를 생각하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단 8월 달이 시험 점수가 좀 잘 나와요. 그러니까 8월 시험은 꼭 놓치지 말고 보시고 내가 6월 달에 마무리를 좀 지어야 한다. 지금 무슨 8월 달이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6월 달은 지금까지 봤을 때 전체적인 평균적으로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시험이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셨던 걸 최대한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그래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죠. 자, 그러면 시험 직전에 과연 내가 무엇을 하면 가장 점수에 좋은 영향을 줄까?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실 거고 일단 매달 특강을 준비하고 있는 저도 고민을 할 텐데 언제나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효과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파트 2의 정답 유형들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특강 속에서도 파트 2에 나오는 것들을 유형별로 또는 고난도로 여러 번 살펴보기는 했지만 오늘은 파트 2의 유형만 한꺼번에 묶어서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이제 스피드 토익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파트 2에 있었던 10강, 10번째 마지막 강의랑 오늘 내용이 약간 비슷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스피드 토익 들었던 분들에게는 제가 꼭 10강을 복습해보고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마지막 나왔던 파트 2의 마지막을 한번 복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파트 2의 문제를 푸는 법부터 파트 2에서 오답이 자주 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시는 부분들과 의외적인 답변들까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트 2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과연 어디서부터 들어야 되고 그 다음 어떤 부분이 핵심이 되고 어떤 내용이 중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2를 보면 질문이 굉장히 길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질문을 앞에 있는 4단어로 일단 한번 쪼개 볼게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플러스 부가정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그럼 첫 번째 단어는 만약에 의문사 의문문이라면 이 첫 번째 자리는 의문사가 차지하겠죠. 예를 들어 when 같은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자리는 조동사가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when, will, when, does 이런 것처럼 조동사가 차지할 텐데 자, 이 조동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시제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when will you go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뒤를 차지하는 게 바로 주어 자리잖아요. 그러면 주어에서는 뭘 좀 따져봐야 되냐면 성수의 일치가 잘 되는지를 나중에 좀 따져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주어 부분이 중요해요. 그 when will you go to the library 그러면 when will you go 까지 나왔을 때 이 go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보통은 이 자리에 동사의 원형이 들어가는 자리의 형태로 쓰일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나머지는 모두 다 부가정보, 즉 부가정보라는 건 우리가 핸드폰에 나오는 부가 서비스도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있으면 편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정보라고 얘기하는 것도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소리만 기억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을 거냐면 의문사가 없는 애들 Will you go to the library? 이렇게 시작이 되면 앞쪽이 조동사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올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동사의 원형이 나올 건데 사실은 동사의 원형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는 보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will you 이런 것처럼 시작할 수도 있고 또 have you been 같은 것처럼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분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자리들이고요. 그 뒤에는 동사에 따라 목적어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그 뒤를 부가정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자, 세 번째는 아예 처음에 주어로 시작하는 패턴. 주어로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엔 동사가 들어갈 거고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패턴으로 나올 거고 그러면 그 뒤쪽을 부가정보라고 받아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좀 분석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경우 동사의 원형과 때로는 목적어까지 여기까지가 앞에 4단어가 되고 이 앞에 있는 4단어가 문제를 푸는 모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의문사가 있다면 의문사는 거의 70%의 정답을 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이 30%가 동사 쪽에 몰려 있다면 지금처럼 의문사가 없어지게 되면 동사가 거의 80%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20%는 어디에 있어요? 네, 나머지 부분에 들어가 있겠지만 이 동사 부분에 목적어를 묶어서 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make a purchase 하고 얘기하면 make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purchase란 단어가 핵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와 목적어는 하나로 묶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대화가 길어지면 이 앞부분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뒷부분이 길어지거든요. 그럼 이 뒷부분은 뭐라는 거냐면 얘들은 정답의 결정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다양한 오답을 생성해주는 역할인데 그럼 오답 생성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많이 하는 건 발음을 이용한 오답. 즉 유사하거나 같은 발음들을 포진시켜서 들렸던 단어가 나왔네? 이렇게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거.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연상되는 오답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필요 없이 today 같은 게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 질문이 언제 갈 거니? 라고 물어봤다면 today, tomorrow 이런 시간이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너는 어디로 갈 거니? today. 오늘 어디로 갈 거니? 그럼 중요한 건 어디지? today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뒤쪽에 필요 없는 정보로 들어가 있는 시간이 있을 때 today 하고 나오니까 yesterday 아니면 tomorrow 이런 것처럼 시간이 들어간 패턴들이 나온다면 오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항상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이 동사 얘들을 꼭 잡으셔야 되고 이 동사가 모든 의미를 결정한다라는 걸 꼭 생각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 속에서는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일단 동사에 맞는 답을 찾도록 하는 게 핵심이고요.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오답들을 만들어 줘요. 그럼 첫 번째,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오답은 의문사 부분에서 의문사의 오류가 나는 것. 즉 예를 들어 when 이라고 물었는데 장소로 답하거나 who라고 물었는데 물건으로 답하는 것처럼 의문사가 잘못된 오류가 나오는 거. 두 번째는 이 조동사들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기본적 시제의 오류가 있죠. 미래로 물었는데 과거로 답한다거나 과거로 물었는데 미래로 답한다거나 이런 패턴의 시제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의 성수를 따져주는 부분에서 주어의 성이나 혹은 수 일치가 안 되는 주어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will you 라고 대답하면 I가 맞는 답인데 will you 그랬을 때 she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쌤 주어 틀리면 무조건 오답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시제가 틀려도 주어가 틀려도 정답이 된 경우 많습니다. 자, 그러나 단 조심하실 건 만약에 이 주어 자리에 she나 he 같은 게 들어가서 답변에서 얘를 그대로 답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면 답변 속에 나와 있는 she나 he는 앞쪽에 가리키는 사람이 한 명 있을 때에만 정답이 가능하고 가리키는 사람이 없다면 답변 속에 she나 he는 늘 오답이 된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동사를 가지고 여기에서 의미 파악을 하고 얘랑 어울리는 정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데 그럼 어울리는 정답이라는 건 첫 번째, 동의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거. 두 번째, 반의어, 반대 느낌을 가지는 거. 예를 들어서 Did you open the door? 이렇게 물었을 때 No, I didn't 라고 얘기하면 앞에 있는 거에 반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의어. 그다음 세 번째는 연관성이 높은 것.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것. 뒤쪽에 나와 있는 쓸데없는 정보와 연상이 되는 건 오답이었지만 동사의 의미와 연관성이 높은 것들은 정답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실제로 이 동사에서 어울리는 정답 여부를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부분을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답을 찾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쌤, 항상요 질문에 대해서
when이라고 물었을 때 꼭 시간으로 답하는 건 아니던데요. who라고 물었다고 장소가 나오면 늘 오답인 건 아니던데요. 그럼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딱 생각하는 답변이 아닌 우회적인 답변을 가져오는 경우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흔하게 나오는 오답 패턴 중에 하나가 정보가 있는 출처를 제공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었어요. 언제 미팅이 열립니까? 그래서 미팅 시간을 물었더니 언제 미팅이 열려요? 대답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웹사이트를 보세요. 아니면 메모에 있어요. 혹은 이메일을 못 받았나요? 아니면 문자는 보셨어요? 등등등. 앞에서 내가 물었던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 출처를 얘기해주고 여기를 확인해 보시오 라고 물어보는 패턴이에요. 진짜 많이 등장하고요. 자, 두 번째, 비슷한 패턴으로 정보를 알고 있는 제3자를 등장시키는 거죠. 자, 똑같은 질문이에요. 미팅 시간을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케이트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은 인포메이션에 물어보세요. 혹은 매니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것처럼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은 즉 무슨 뜻과 똑같냐면 나는 모른다 라는 의미와 아주 비슷합니다. 내가 알면 그냥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내가 모르니까 찾아보라 라고 얘기하는 다른 정보를 알 수 있는 출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해서 제3자나 출처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그냥 몰라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저는 몰라요. 자, 근데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늘 I don't know 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아니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이거는 그때그때 뭐뭐에 따라 달라요. 이런 패턴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달라요, 몰라요, 결정되지 않았어요. 아니면은 확인된 바 없어요. 이런 패턴으로 아직 나는 모르겠다라는 패턴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간을 언급해 주는 거예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므로 벌써부터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느낌의 답변도 잘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레포트 다 썼어? 이렇게 물었더니 어떻게 얘기하냐면 데드라인은 모레는 되어야 해. 데드라인은 모레는 되어야 해. 그럼 데드라인이 모레는 되어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고 아직 못했다는 얘기. 약간 어떤 느낌도 있냐면 왜 벌써부터 이렇게 재촉을 하는 거지? 왜 벌써부터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뭐는 되어야 해 라고 했을 때 아주 많이 쓰이는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not until 이라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not until 하고 나오면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 벌써부터 나에게 이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걸 이런 느낌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경험을 언급하는 겁니다. 경험이 없다. 나는 초짜이다. 이런 느낌으로 답변을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도와줘. 그랬더니 나는 처음이야. 나는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아는 바가 없어. 오늘이 첫날이야.
이런 패턴으로 애둘러 거절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알지 못하므로 너에게 답을 줄 수 없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해주는 패턴이죠. 그래서 이런 5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우회적인 답변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이런 형태들이 나오면 아 이게 답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았다더라 이걸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의문사가 등장을 했을 때 의문사에 일치하지 않는 형태의 정답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 when 그러면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when이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아니라 장소가 나온다던가 등등등의 다양한 형태의 의문사가 깨져버린 이런 형태의 오답들이 되게 정답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형태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의문사가 일치하지 않는 정답이 답이 되는 경우 늘 문장형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 아니라 전치사거나 문장이 아니라 뭐 명사로 나온다거나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애들은 의문사가 틀렸는데 답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장형으로 등장을 하는 경우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때는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물었어요. So where can I find the new fax machine? 어디 가면 새로운 팩스 머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딜 가면 새로운 팩스 머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면 It won't be here until tomorrow. 그러면 it won't be here until tomorrow. 그건 내일은 되어야 와 이거잖아요. 그럼 내일은 되어야 온다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일까지는 없다는 거죠. 내일은 되어야 와 라는 건 다시 말하면 오늘은 없다예요. 그러므로 네가 얘기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생각을 하면 실제로는 where가 있기 때문에 tomorrow라고 하는 시간 패턴이 등장을 하면 정말 오답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문장으로 등장을 했을 때에는 정답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 따라서 의문사가 일치되지 않아도 문장 형태라면 바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보류해둔 상태에서 이게 정말 정답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요 문제를 좀 한번 쭉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웠던 내용들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그 넣어두신 내용들을 생각해가면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그럼 1번부터 문제 풀고 올게요. Number 1. Does your company have some openings? A large law firm. B, it's a family-owned company. C, we are well-staffed. Number 2. Didn't we already finish the Maxon report? A, I didn't report it yet. B, Kathy still needs to provide her data. C, the meeting had been finished already. Number 3. When can I check the final plan for the museum? A, I've been there several times. B, a new manufacturing plant. C, Molson Design is still making revisions. Number 4. How many people will be attending the workshop? A, the store on 5th Avenue. B, no, I'll walk there. C, registration will start tomorrow. Number 5. Your dinner bill today will be $100. A, your order will be ready. B, okay, here's my credit card. C, how much should I pay for? Number 6.
Do you have this skirt in blue color? A. Oh, I'm not working here. B. I don't have that shirt. C. A new outfit. Number 7. Can we update our designer's computers? A. Hi-Sun is the president of the design department. B. We do have enough budget. C. We need to update our schedule. Number 8. Alvin Tunnel is closed for maintenance, right? A. Call the maintenance office. B. The job was supposed to be done yesterday. C. You should open the door soon. Number 9. Have the pictures for the new hires been taken? A. To hire a new photographer. B. You need a photo ID. C. No. It's been scheduled for this afternoon. Number 10. I'm here to pick up my jacket. A. I can't hear you. B. You'd better call the number on the window. C. At a department store. Number 11. Who took memos during this morning's staff meeting? A. Afternoon will be better. B. I thought you did. C. Tom is a good writer. Number 12. When will the shipment arrive? A. Didn't you receive the email? B. On the water. C. It was very expensive.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다 풀어보셨을 거니까 1번부터 들어보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부분들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가셔야 합니다. 어디 들으라고요? 앞에 네 단어 가볼게요. Number 1. Does your company have some openings? Does your company have some openings? 그러면 Does your company have some openings? Does your company have some openings? 그러면 어때요? Does your company have some openings? 네 단어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아하, 현재 시제이고 3인칭이고 그 다음에 동사 특별한 뜻이 없는데 뒤에 opening이라고 얘기하는 게 회사에서의 오프닝이라면 공석을 얘기하는 거니까 질문에서 묻고 싶은 건 공석 있니? 이거구나. 자, 그럼 공석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공석 여부를 알려줘야죠. A. A large law firm. A large law firm. A large law firm 하고 얘기하면 큰 로펌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일단 공석을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기억하실 것. 지금 보면은 이게 관사와 형용사와 명사로 구성되어 있는 명사 구잖아요. 자, 이런 명사 구의 형태는 정답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정하게 명사로 누구야? 뭐야? 이렇게 묻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답률이 매우 떨어진다. 두 번째. B. It's a family-owned company. B. It's a family-owned company. It's a family-owned company. 그러면 company 일단 비슷하거나 동일한 발음이 들리면 이렇게 비슷하거나 동일한 발음이 들리는 것들은 늘 보류해두고 가세요. 정답이 먼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 C. We are well-staffed. C. We are well-staffed. We are well-staffed. 그러면 사실은 뜻은 잘 모르겠어요. 오프닝이 있냐고 물었는데 왜 well-staffed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뜻은 잘 모르겠으나 A하고 B가 정답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C구나 이렇게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C에서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staff란 단어를 좀 봅시다. staff란 단어는 명사로는 직원이란 뜻이 있지만 동사로는 고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이렇게 ed가 붙었다는 건 동사로 쓰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고용된 이란 뜻이 되죠. 그럼 well staffed 그러면 우리는 고용이 잘 되어 있다. 즉 인력이 충분하다.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staff가 고용하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만약에 staffed 된 게 덜 staff가 되었다. 그래서 understaffed 하고 얘기하면 하이픈 없이 보통 쓰죠. 그럼 understaffed 라고 얘기하는 건 고용이 덜 된 상태.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른 말로 short-handed 라는 표현도 쓰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팔 짧은 애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쓰이는 겁니다. 같이 기억하시고 이게 고용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staffing agency라고 얘기하면 이게 인력을 제공해주는 hiring agency랑 같은 표현이 됩니다. 이것도 같이 봐두시도록 할게요. 그러면 야, 너네 회사 혹시 공석 있니? 그랬더니 아, 우리는 인력이 충분해. 인력이 충분하다면 공석이 없겠죠.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Number 2. Didn't we already finish the Maxon report? A. Didn't we already finish the Maxon report? Didn't we already finish the Maxon report? 자, 그러면 Didn't we already finish the Maxon report? Didn't we finish report? 네 가지의 단어를 잡을 거고 핵심은 끝냈는가 여부를 묻는 건데 과거의 느낌이에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건 2인칭이구나.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1, 2인칭으로 나오겠구나. A. I didn't report it yet. A. I didn't report it yet. I didn't report it yet. 일단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기 report가 나왔으니까 정답이 되긴 쉽지 않겠구나. 두 번째. B. Kathy still needs to provide her data. B. Kathy still needs to provide her data. 자, 뭐가 나왔냐면 일단 Kathy라고 얘기하는 제3자의 이름이 나왔어요. 발표해 두시고 세 번째. C. The meeting had been finished already. C. The meeting had been finished already. The meeting had been finished already. 그러면 finish도 똑같이 들렸고 already도 똑같이 들렸으니까 정답이 되기는 쉽지 않겠구나.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게 still이라는 표현을 하나 기억하실게요. still이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actually 혹은 already, in fact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 표현들은 정답률을 굉장히 높이는 표현들이에요. 따라서 듣다 답변 속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일단 표시해 두자는 거. 여기서도 already가 나왔으니까 표시되어 있겠지만 같은 발음이기 때문에 still에다가 정답을 내주는구나. 그 다음에 Kathy라고 얘기하는 제3자도 언급해서 정답률을 높이는구나.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무슨 뜻이냐면 Didn't we already finish the Maxon report? 우리 그 리포트 끝냈지? 라고 물었더니 캐시가 아직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즉 다시 말해서 캐시가 아직 데이터 제공을 하지 않았어 라는 뜻이 돼요. 자, 우리가 뭔가를 들을 때 still want to나 혹은 still need to 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보통 돈이나 시간 같은 게 부족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still need to, still want to 이런 표현이 나오면 돈이나 시간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얘들은 어떤 거죠? 끝냈냐고 물었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실게요. 자, 그런데 하나 더 보고 싶은 건 지금 여기서 이제 didn't라고 물었는데 제가 아까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report 끝냈니? 라고 물었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리포트 끝내지 않았니? 라고 물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쌤, 왜 그냥 끝냈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 이 didn't 이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로 영어에서는 yes, no를 결정하지 않아요. 영어의 yes, no는 얘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네가 끝냈니? 라고 물어도 끝냈으면 yes이고요. 끝내지 않았니? 라고 물어도 끝냈으면 yes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didn't이라고 묻는다고 끝내지 않았니가 아니야 끝냈어 이게 아니라 끝냈으면 무조건 yes, 못 끝냈으면 무조건 no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냥 이 부분을 끝냈니? 라고 긍정으로 받아버리시는 게 문제를 푸실 때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쌤, 그냥 다 did라고 하지 뭐하러 didn't을 써요? 그러면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Did we already finish the maximum report? 그러면 리포트 끝냈지?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중립적으로 정말 끝냈는지 여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didn't이라고 들어가서 야 우리 끝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나는 이미 끝내서 제출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 상사가 너네 리포트 언제 가져올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나는 냈다고 생각했는데 내지 않은 상황이니까 혼돈이 오겠죠. 내가 믿고 있는 게 뭔가 좀 이상하고 되게 의외이고 뭔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야, 우리 그거 끝냈지? 약간 이런 어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포트 끝냈니? 이건 그냥 끝냈는지 야, 우리 리포트 끝냈지?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끝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다른 상황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감 차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3번 질문 갑시다. Number 3. When can I check the final plan for the museum? When can I check the final plan for the museum? When can I check the final plan for the museum? When 하고 물었어요. When can I check?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는 거. 나머지는 다 뭘 만드는 거? 오답 만드는 거. 그러면 A. A. I've been there several times. A. I've been there several times. 자, 뭐예요? I've been there several times. 그러면 I've been there several times. 그럼 횟수를 얘기하는 패턴이니까 시간이랑은 상관이 없네요. 자, 그럼 두 번째 가볼까요? B. A new manufacturing plant. B. A new manufacturing plant. A new manufacturing plant 하고 얘기하면 일단은 명사 구라서 정답률이 떨어지는 데다가 plan하고 plant는 언제나 나오면 오답이 되는 아주 대표적인 발음 오답입니다. 그럼 세 번째. C. Molson Design is still making revisions. C. Molson Design is still making revisions. 자,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일단 몰슨 디자인 그러면 이게 시간 느낌이 아니잖아요. 어디를 봐도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는 몰슨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죠? 제 3자를 언급하는 게 되니까 정답률이 높아지고, 두 번째, still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면 정답률이 높아진다면서요. 그래서 아직도 리비전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건 리비전이 수정이니까 아직도 수정 중이야. 즉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확인할 수 없어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누가 돼요? C가 되는구나 이렇게 고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뮤지엄의 마지막 설계도를 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몰슨 디자인 회사에서 지금 수정을 아직도 하고 있대. 그러니까 아직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자, 질문 들어봅시다. Number 4. How many people will be attending the workshop? How many people will be attending the workshop? How many people will be attending the workshop? 질문이 how many people 그리고 의문사가 how many people까지죠. 동사 앞까지가 의문사니까 그 의문사가 지금 하나, 둘,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의문사가 두 단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의문사가 모든 정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따라서 뒤쪽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how many people 그랬으니까 아하 사람 숫자만 찾으면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 A. The store on Fifth Avenue. A. The store on Fifth Avenue. The store on Fifth Avenue 하고 얘기하면 The store on Fifth Avenue.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건 장소만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이 될 수 없을 텐데 자, 이 store가 왜 났나 볼게요. 워크샵을 반으로 자르면 워크하고 샵이 되잖아요. 샵에서 가장 쉽게 연상되는 단어가 store입니다. 그다음 워크의 대표적인 발음 오답이
walk예요. 그래서 workshop 하고 등장을 하면 work 혹은 walk라는 오답이나 shop, shopping, store 이런 게 오답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오답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볼게요. B. V, no, I'll walk there. V, no, I'll walk there. 자, 일단 오답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how many people 같은 의문사가 나오면 의문사는 이렇게 yes나 no 같은 단답형으로 정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yes, no 형태로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I'll walk there. 그럼 이 부분에 또 발음 오답도 들어가 있죠. 그럼 세 번째 C, registration will start tomorrow. C, registration will start tomorrow. registration will start tomorrow. 그러면 지금도 보세요. How many people? 그러면 사람의 숫자여야 되는데 여기 어디에도 수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세 개 중에 지금 no를 딱 빼버리고 나면 문장형인 건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문장형으로 정답이 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무슨 뜻이에요? registration will start tomorrow. 그러면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 아직 기한이 되지 않았어. 이 느낌인 거죠.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릴 때 뭔가 끝냈어? 그랬을 때 아니야. 시간이 더 있어야 돼. 아직 여유가 있어.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패턴인 거죠. 그럼 registration이 내일 시작을 할 거야.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정보를 알 수 없어. 라는 패턴이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C가 되겠구나.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number 5. 5번 가봅시다. Number 5. Your dinner bill today will be $100. Your dinner bill today will be $100. Your dinner bill today will be $100. 평서문이네요. 그러면 your dinner bill $100 이렇게 세 단어가 핵심이겠네요. 그러면 가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 100불입니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면 A. A, your order will be ready. A, your order will be ready. Your order will be ready. 그러면 자, 빌 얘기했는데 갑자기 주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빌과 주문은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돈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죠. 그럼 두 번째. B, okay, here's my credit card. Okay, here's my credit card. Okay, here's my credit card. 그럼 빌하고 credit card 어때요? 완전 연결성이 있죠? 돈이랑 관련 있는 단어. 세 번째. C, how much should I pay for? How much should I pay for? How much should I pay for? 하고 얘기하면 여기서 이미 돈 나왔거든요. 그런데 얼마 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B가 되겠구나. 이렇게 고르셔야 되고요. 자, 뭔가 지불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지불 수단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credit card. 두 번째는 cash. 세 번째는 check. 세 가지가 있습니다. credit card, cash, check 세 가지가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number 6, 6번 갑시다. Number 6. Do you have this skirt in blue color? Do you have this skirt in blue color? Do you have this skirt in blue color? Do you have the skirt in blue color? Do you have the skirt in blue color? 그럼 do you have the skirt? 이게 핵심인 거죠. 그 skirt이 있나요? 뒤에는 색깔을 언급하는구나. 그럼 skirt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 A. A, oh, I'm not working here. A, oh, I'm not working here. Oh, I'm not working here. 모르겠어요. 두 번째. B, I don't have that shirt. B, I don't have that shirt. I don't have that shirt. 동일한 발음인데다가 skirt 그러니까 shirt하고 물었는데 우리는 skirt를 묻고 싶었던 거잖아요. 유사한 발음이죠. 세 번째. C, a new outfit. C, a new outfit. A new outfit. 그러면 새로운 outfit 하고 얘기하면 새로운 옷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일단은 얘는 명사 구라서 정답률이 떨어지고 얘는 발음이 유사해서 정답률이 떨어지면 남는 건 A밖에 없으니까 A가 아무리 이상해도 A를 남겨야겠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관련이 없다, 즉 모른다의 의미가 되겠네요.
너 블루 컬러 스커트 가지고 있니? 여기서 너네 가게에 파란색 스커트가 있어요?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Oh, I'm not working here. 저기 여기서 일 안 하는데요? 이런 뜻인 거죠. 이런 경우 한 번도 안 당해보셨어요? 저는 좀 당해봤어요. 저는 약간 쇼핑을 가면 쇼핑 가서 막 이렇게 열심히 옷을 고르거나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그냥 약간 팔짱 끼고 쓱 보거든요. 그래서 마치 관심 없는 사람처럼 쓱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게 딱 보이면 이렇게 딱 해서 이거 사이즈 있어요? 주세요. 이러고 들고 가요. 잘 입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옷을 입고 벗는 걸 되게 귀찮아해서 일단 들고 와요. 그래서 들고 와서 안 맞으면 교환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 안 맞으면 저희 집이 딸이 셋이어가지고 동생이나 엄마에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옷 입어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그다음 가서 막 머리 이렇게 들춰보는 것도 되게 귀찮아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딱 가가지고 옷가게에서 팔짱을 끼고 딱 옷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딱 봐도 저 사람은 쇼핑하러 온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되게 많이 물어보죠.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저 직원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이거 파란색 있어요 아줌마? 저 직원 아닌데요. 저 여기서 일 안 하는데요.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7번 질문 한번 가볼게요. Number 7. Number 7. Can we update our designers' computers? Can we update our designers' computers? Can we update Can we update our designers' computers? computers? Can we update computer? 업데이트 해줄래요? 컴퓨터 업데이트 할까요? A. Hi-sun is the president of the design department. A. Hi-sun is the president of the design department. 사람 이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와서 일단은 삼각형 치고 갈게요. 그런데 사람 이름이 있어서 일단은 보류. B. We do have enough budget. B. We do have enough budget. We do have enough budget. 모르겠어요. 보류. C. We need to update our schedule. C. We need to update our schedule. We need to update our schedule. 그러면 일단 같은 발음이 있는 C번을 제외하고 나면 A하고 B 중에서 유사한 발음이 하나도 없는 건 B밖에 없으니까 답은 B겠구나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데 여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we do have 할 때 do. 자, 이 do가 뭘로 쓰인 거냐면 강조용법으로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에 do가 들어가는 경우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we do have a window, 우리 유리창도 있잖아. 이런 것처럼 do가 강조로 들어가는 경우 정답률이 높으니 일단 표시해 두었다가 다른 답이 없다면 얘를 고르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Number 8, 8번 갑니다. Number 8. Alvin Tunnel is closed for maintenance, right? Alvin Tunnel is closed for maintenance, right? Alvin Tunnel is closed for maintenance, right? 뒤에 right 하고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처음 들을 때는 터널, 클로즈, 메인테넌스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for가 목적어 아니니까 터널 닫혔군. 이걸 딱 기억하고 계셨다가 right 그럼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끝까지 듣고 난 다음 부가의문문이었네 이러시면 안 돼요. 언제나 평서문으로 시작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를 빨리 잡으십시오. 즉 터널 close, 터널 닫혔대. 그치? 다쳤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A. Call the maintenance office. A. Call the maintenance office. Call the maintenance office. 그럼 제3자가 등장하고 제3자에게 물어봐 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 약간 몰라요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두 번째. B. The job was supposed to be done yesterday. The job was supposed to be done yesterday. 그러면 The job was supposed to be done yesterday. 어제 했었어야 하는데. 그럼 세 번째. C. You should open the door soon. You should open the door soon. close하고 나오니까 open하고 이렇게 반대말로 나오는 패턴이네요. 자, 그렇다면 일단 이 두 개를 풀 때 문제에서 조심하셔야 될 건 maintenance가 있고 maintenance가 나오는 발음 오답이 있으므로 일단 B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쌤, 터널 닫혔으면 메인터넌스 오피스에 연락해도 되지 않나요? 메인터넌스 오피스는 유지보수 팀이잖아요. 회사나 아파트나 이런 데 있는 거지. 아니 터널 메인터넌스라는 걸 메인터넌스 오피스 우리 관리실에 연락하면 압니까? 모르죠. 웹사이트를 확인을 하거나 방송을 듣거나 해야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잘못됐어요. 따라서 일단 발음 오답이 있다면 있는 쪽보다는 없는 쪽을 고른다.
자, 그럼 무슨 뜻이냐면 유지보수를 위해서 터널 다 쳤어? 그랬더니 그 터널 작업, 유지보수 작업 어제 끝났어야 하는데 이런 뜻이죠. 그럼 어제 끝났어야 한다는 건 오늘은 클로즈 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야, 거기 다쳤다 그치? 이렇게 물어보면 어제 끝났었어야 되는데 뭔 일이지? 이런 느낌의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 문제를 풀다가 해석을 먼저 하게 되면 A번이 진짜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메인터넌스 연락해보면 알 거야.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으니까. 하지만 문제를 풀 때 늘 조심하셔야 되는 건 발음 오답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두 개가 조금이라도 헷갈린다면 오답이 없는 쪽을 정답으로 고른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9번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Number 9. 9번 갑시다. Number 9. Have the pictures for the new hires been taken? Have the pictures for the new hires been taken? Have the picture taken? 여기까지가 for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have the picture taken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전치사구가 나오고 동사 없이 전치사구가 지금처럼 나오면 이때는 동사를 잘 듣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have가 나왔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 pp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have가 나오면 pp를 기다린다. have a picture for taken 이걸 잡으셔야 돼요. have a picture taken 사진 찍었어? A. To hire a new photographer. To hire a new photographer. 그러면 picture, photographer 연상되어 있고 여러분 이렇게 to 부정사는 Y에서만 거의 답이 되고 다른 데에서는 거의 오답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Y가 아니면 거의 오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B. You need a photo ID. You need a photo ID. 그러면 picture, photo도 연상되는 단어네요. 그럼 세 번째. C. No. It's been scheduled for this afternoon. It's been scheduled for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스케줄 되어 있다니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다 라는 느낌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 사진 찍었니? 아직 시간 되지 않았어. 그거는 나중 시간이야 라고 얘기하는 시간에 오류가 있는, 시간에 잘못을 언급하는, 시간에 여유가 있음을 얘기하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픽처에 연상되는 단어들도 같이 살펴보시고 투부정사 아무 때나 답되지 않는다는 것도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질문 10번 한번 가볼까요? Number 10. I'm here to pick up my jacket. I'm here to pick up my jacket. I'm here to pick up my jacket. I'm here to. 제가 여기 왜 왔냐면요. 방문의 목적을 얘기하는 패턴. 그럼 방문 목적에 대한 답을 주셔야 돼요. I'm here to. 제가 여기 왜 왔냐면요. A. I can't hear you. A. I can't hear you. I can't hear you. 발음 오답. 동음이의요. 절대 정답되지 않아요. 두 번째. B. You'd better call the number on the window. B. You'd better call the number on the window. You better call the number on the window. 모르겠으면 빨리 패스. 세 번째. C. At a department store. C. At a department store. At a department store. 목적이랑 전혀 상관이 없으니 정답은 B밖에 안 되겠구나.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You better call the number of the window. 윈도우인데에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즉 나는 몰라요. 이런 패턴이니까 같이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1 가봅시다. Number 11. Who took memos during this morning's staff meeting? Who took memos during this morning's staff meeting? Who took memos during this morning's staff meeting? Who took memo? 누가 메모를 썼니? 이건데요. 누가 메모했니? A. Afternoon will be better. A. Afternoon will be better. Afternoon will be better. 시제 안 맞고요. 의문사 안 맞아요. 보류 틀렸어요. 두 번째. B. I thought you did. B. I thought you did. I thought you did. 모르겠어요. 세 번째. C. Tom is a good writer. C. Tom is a good writer. Tom is a good writer. 그럼 어디로 딱 흘러가기 쉽냐면
C를 정답으로 고르기 너무 쉬워요. 야, 탐이 진짜 잘 썼더라. 아니고요. 메모 쓴 사람이 누구야? 라고 얘기했을 때 탐이 good writer라는 건 좋은 작가라는 거니까 여기에 얘가 메모를 썼다는 말도 없고 시제도 틀려요. 그리고 여기서 기억하실 것 여기다가 별표해 둘게. I thought이 나오면 어머 잘못 알았네 이런 느낌입니다. 어머 잘못 알았네. 그럼 who took memo? 야, 메모 누가 했어? I thought you did. 어머 네가 한 줄 알았는데 잘못 알았네. 그럼 누가 한 거지? 나도 몰라.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돼요. C 고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탐은 좋은 라이터라 지금 메모한 사람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did가 들어가면 앞에 있었던 동사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대동사 do가 나와도 정답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같이 정리합시다. 아까 강조의 do도 대동사 do도 정답률을 올려준다. 그러니까 do가 들어가면 정답이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 가볼게요. Number 12. When will the shipment arrive? When will When will the shipment arrive? arrive? 언제 도착해? A. Didn't you receive the email? 이메일? B. On the water. C. It 장소? was very expensive. 가격? 아니니까 정답은 A밖에 안 되겠네. 이렇게 고르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보세요. 언제 도착해? 라고 얘기하는 시간의 정보를 물었더니 네가 원하는 정보는 여기에 있어 라고 하는 출처를 얘기하는 패턴.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여기 이렇게 물음표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는 역질문의 패턴은 정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것과 문제 속에서 정답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면 역질문의 패턴을 고르시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파트 2 문제를 푸는 법과 그리고 자주 나오는 우회적인 패턴들과 문제에서 오답을 제거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12문제를 통해서 한번 좀 풀어봤어요. 문제가 개수가 많지는 않지만 문제들이 굉장히 좋은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실 수 있는 유형들이 빼곡히 들어가 있는 유형이니까 이 12문제를 꼼꼼하게 좀 분석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한 세트 정도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배우셨던 내용을 좀 복습해 보시고 내일 시험 보러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 배우셨던 내용들 꼭 정리하시고 내일 시험 다 잘 보시길 원합니다. 시험장 가셔서는 긴장하지 마세요. 아는 대로만 잘 푸시면 돼요. 아는 것만 잘못 치면 점수는 오른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번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